사람들이 저한테 너 공부 왜 잘했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제가 요즘에 후행학습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왜 선행학습이 소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후행학습이냐, 그냥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후행학습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왜 공부를 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중3 때는 중학교 1학년을 가르쳤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학교 2학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실력이 되게 많이 늘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너 공부 왜 잘했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성격이 좋아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부인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 봤거든요. 친구들이 저한테 이게 쉬는 시간이 되면 저한테 와서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공부를 좀 잘하니까 이 문제 좀 풀어줘, 저 문제 좀 풀어줘, 이 문제 좀 풀어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쉬고 싶고 약간 놀고 싶은데 그 친구들 와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대답을 해줬습니다. 공부를 해서라도 그 친구한테 알려줬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다른 친구한테 알려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 실력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걸 친구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면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더 정리된 단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작업을 의도치 않게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그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가지 문제들 중에서 한 문제를 더 알고 갔지만 저는 그 와중에 계속 똑똑해지고 제가 알고 있는 생각들을 계속 정리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보다 오히려 제가 더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행학습을 하세요. 후행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남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훨씬 더 정리된 형태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배우는 입장보다 훨씬 더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도 훨씬 더 정리된 단어로 얘기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뭐뭐가 필요한지까지 생각을 해서 그 단어까지 머리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후행학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작년에 풀었던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남을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 주위에 있는 모르는 사람, 만약에 내가 중학생이라면 초등학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해보는 거고,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중학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기본 도형에 대해서 제가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후행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보면 기본 도형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점, 선, 면이 나옵니다. 이걸 배우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데요? 점, 선, 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점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점이 뭐야? 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점은 위치는 있는데 부피는 없는 거 라고 정의한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선은 뭐야? 선은 뭐야? 그러면 그냥 배우기만 한 학생들은 선 몰라? 선 나 아는데? 라고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점들이 움직였을 때, 점이 움직였을 때 나오는 그 흔적, 점들이 이어진 것이 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면도 마찬가지예요. 면도 그냥 이게 면 아니야? 이게 아니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선이 움직였을 때 생기는 그게 바로 면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직선은 뭐지? 이거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생각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다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직선 몰라?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요, 이거를 더 잘 생각해서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두 점을 이은 선. 두 점을 이은 선도 이렇게 이을 수 있잖아. 두 점을 최단거리로 이어준 선을 쭉 이어준 거, 무한대로 확장한 게 직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여기서 했으면요, 그 친구는 벌써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를 벌써 머리에 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1차 함수나 직선의 방정식은 두 점을 이어주는 방정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목차를 따라가면서 쭉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배운 것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목차를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거, 이게 후행학습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왜 후행학습이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지식을 배우고 있을 때, 새로운 걸 배우고 있을 때는 사실 이런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걸 생각하게 되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생각의 구조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혼자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을 진짜 가르쳐 보세요. 동생이 없으신 분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엄마 아빠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엄마는 옆에서
왜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 라는 말을 계속 해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것도 전 추천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번 단어는 네가 설명해보고 이번 단어는 네가 설명해보고 모르는 건 내가 질문했을 때 아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이런 과정을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되면 생각노트를 보시면 됩니다. 왜 후회학습이 중요하고 후회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와 같이 계속 후회학습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